네, 이번 시간 동기 전동기 V곡선 작동하는 법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 첫 번째 시간에 동기 발전기의 V곡선 작동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어떤 시간이죠? 동기 전동기 V곡선 작동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동기 전동기 원리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원리를 토대로 V는 E의 역기질력 플러스 JIX라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를 한다? 동기전동기 V곡선 작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1번과 2번은 V곡선은 아주 특별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과정이 들어가는데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1번, 2번, 1번 했죠. 저희 1번 강의는 했죠. 요 1번 강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강의가 끝나고 이제 3번 강의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3번 강의는 반드시 좀 들어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번 동기전동기 원리 아주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고 이 식 보이시죠? 이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그리고 이 식은 뭐랑 조금 차이가 있죠? 동기 발전기 이 식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일단 첫 번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어떻게 생각되시죠? 보통 여러분들 학문적인 뭐 이런 거 말고 느끼는 감정이 보통 이제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비슷하실 겁니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륵 같다? 계륵 같다. 뭔가 알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배우는 거는 뭐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서로 이렇게 망설이는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형성이 된 것 같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들 약간 좀 꺼려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동기 전동기와 유사한 느낌을 갖는 게 뭐죠? 유도 발전기죠. 그래서 나중에 유도 발전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기 전동기 아주 간략하게나마 원리 설명드리고 나중에 아마 시간이 따로 내서 동기 전동기 스타팅하는 과정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팅하는 과정이나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등가 회로를 그려서 저희가 요런 식까지 뽑아낸다. 요 정도까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만 알면 동기 전동기 V곡선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기 전동기 원리에 대해서 살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가 있죠? 저희 이제 전기 제품 쓰려고 하면은 220V짜리도 있고 간혹 가다가 큰 이제 380V를 요구를 하는 그런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전기 제품을 쓰려고 하면 전동기도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기 제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기 제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저희 전원을 인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RST 저희 잘 아시죠? 이런 삼성 전압을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발전기 저희 배웠었죠. 이런 고정자가 있었죠. 저희 이런 고정자에 이제 뭐를 인가를 해줍니까? 동기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동기 발전기 구조고 동기 발전기 고정자 구조죠. 동기 전동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에 동기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계좌가 있고 이렇게 회전자에서 자속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고정자에 전압이 유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고정자에 유기된 전압이 어쩐다? 뭘로 쓰인다? 동기 전동기의 고정자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에서 나온 선을 갖다가 어디에다 꽂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동기 전동기 고정자에 꽂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RST 이런 발전기에서 나온 발전기 고정자에서 나온 RST 선을 동기 전동기 어디다 꽂는다? 고정자에다 꽂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RST를 인가하면 저희 고정자에 이렇게 전류가 유기가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전류가 유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전류에 의해서 고정자가 형성하는 자기는 이러한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죠.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죠. 지금 전류가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고 이렇게 감싸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나요? 이쪽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정자 자개입니다. 고정자 자개라는 것은 이 BS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고정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정자 자개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회전 자개 고정자 회전 자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고정자 그냥 가만히 있는 고정자에 전압을 딱 걸어줬더니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회전하는 고정자 회전 자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 속도는 주파수로 따지면 몇 헤르츠인가요? 저희 우리나라 주파수 현황에 맞춰보면 어떻죠? 60Hz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고정자 회전 자기는 60Hz의 스피드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유도 전동기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의 전원만 딱 인가해주면 이 고정자와 회전자 간은 슬립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슬립 차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전자에 뭐가 생긴다? 자기가 발생을 해서 따라 움직이죠. 고정자 자기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자연스럽게 회전자 자기도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고정자를 따라서. 그런데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얘는 이 BR 자속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로 권선상에서 자속을 낼 수 있도록 계좌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 BR이 BS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쓰죠? 동기 전동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제동 권선을 쓰죠. 제동 권선을 써서 BR이 BS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BR도 결과적으로는 이 BS와 마찬가지로 60Hz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등가 회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잠깐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일단 등가 회로 자체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전기 제품 쓰려면 전압 인가해야죠. 당연하죠. 그건 바로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이런 단자전압 V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V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자전압 V를 이렇게 걸어주면 저희가 고정자에 요 고정자 보이시죠? 요 고정자에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전류가 발생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그래서 여기에 리액턴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 자체는 분석하는데 좀 불필요하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고정자에서 생성되는 여기 전류를 지난 나머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역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V 보이시죠? 이 V는 IX 보이시죠? 여기에 이 역기전력을 더해준 것이 바로 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계좌전류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회전자의 계좌전류. 이렇게 계좌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이 BR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역기전력을 저희가 높이고 낮춤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다?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IF를 바꿨더니 E가 변동이 생기더라. E가 변동이 생기니까 어쩐다? I도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V는 어쩐다?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번째 1과 2의 V 곡선 아주 특별한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 할 때도 제가 계속 이 단자전압 V가 일정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동기 전동기 이 V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의할 때는 왜 이게 V가 일정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3번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요식 보이시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V는 이 역기전력 플러스 JIX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단자전압 V는 일정하다라고 저희가 가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V와 I가 만들어내는 전류는 동기 발전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비슷하죠? 동기 발전기랑. 그래서 이 벡터를 V 벡터로 하고, 그리고 유효 전력은 어쩐다?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유효 전력은 일정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전류를 1번, 이 전류를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전류는 조금 작게 그렸네요.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V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이 역기전력을 구해주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벡터 전류가 있으면 원래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JIX죠. 1번 벡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1번 벡터가 만들어내는 역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2번 벡터가 만들어내는 JIX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다 라는 것이죠.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원래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에 하지만 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유효 전력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도 일정하다. 요 라인도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동기 발전기였고 여기 라인은 동기 전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기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기전력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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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로 어떻게 된다? 1, 2, 3, 4,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V곡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런 I가 흐르고 이 I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좌 전류를 의미하죠. X축은. 그래서 1번과 5번 보시면 이것과 이거 보시면 요 길이가 똑같죠. 요 길이, 요 길이. 그럼 어떻죠? 크기는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찍힙니다. 둘 다. Y축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찍히죠. 저희 요 위치에 이렇게 찍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1번이랑 5번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죠? 역기전력이 5번이 더 크죠. 저희. 그래서 5번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죠? IF를 더 키워주었더니 어떻게 된다? 역기전력이 커지고 단자전압 V와 I를 비교해봤더니 뭐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콘덴서처럼 작용하고 있죠. 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여기가 되고 반대로 1번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2번, 4번은 반대로 5번과 1번보다는 어떻죠? 크기가 작죠. 그렇죠? 하지만 2번, 4번을 비교해보면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 4번이 되죠. 왜냐? 2번, 4번 역기전력은 어디가 더 크죠? 당연히 4번이 더 크죠. 그래서 4번이 여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이시죠? 이건 어떻죠? I의 크기가 가장 작죠. 그래서 여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기전력의 크기는 어쩐다? 중간값이죠. 그래서 이런 V곡선이 탄생하고 이런 V곡선이 탄생을 하고 저희가 4번과 5번 영역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진상 영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영역을 뭐라고 하죠? 지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부하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 라고 치면 이렇게 더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역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동기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어쩐다? I의 값은 더 커졌죠. 그리고 IF 값도 더 커졌죠. 그래서 여기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PF는 1인 점들을 모아봤더니 이렇게 곡선 형태를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얘가 3번 위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림이 조금 밉게 되네요.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서는 어떻죠? 여기 영역이 G에서는 지상이었죠. 그리고 G에서는 여기가 진상이었죠. 그렇죠? 근데 동기 전동기에서는 여기가 진상, 동기 전동기에서는 여기가 지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동기 전동기 V곡선에 작동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V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